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40대가 된 남녀인데요. 두 분의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하시고 몇 년 전에 소개를 받아서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두 분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8년 전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현재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인 소개로 3년 전부터 만나고 있는 남자와의 궁합이 궁금하여 사연 보냅니다. 그분이 장남이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혼자 책임지고 살다 보니 힘들어합니다. 저도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네요. 이분은 이혼한 지 14년 되었고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아이들이 엄마를 따라 캐나다에 살고 싶다고 떠나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힘들어서 귀농이나 산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맘처럼 일을 쉴 수가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언제쯤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2년 후 합치자고 하는데 제가 한번 사별을 겪고 나니 두려움이 많네요. 저랑 잘 맞는지, 함께 오래 살 수 있는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이 남자분의 사주고요. 이쪽에 있는 분이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지금 이 두 분이 만나신 지 몇 년 됐고, 내후년에, 그러니까 2019년이죠? 내후년에 그 남자 쪽에서 같이 이제 합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분은 사별을 했고요. 그리고 남자분은 그 오래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의 사주부터 한번 볼까요? 이 여자분이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4개예요. 인성운이 4개고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그 정관이 해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궁이 묘목인데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자궁이 깨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건수면에서 봤을 때 대부분이 이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처럼 간혹 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15살서부터 24살까지가 이제 묘유충으로 깨지고요. 25살서부터 34살까지가 묘신원진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10대 후반서부터 해가지고 30대 한 중반까지 이때가 이성을 가장 많이 만나는 때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배우자궁이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혼일 경우에 배우자궁이 깨지는 것은 청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그 10대 후반에서부터 해갖고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젊은 시기에 배우자궁이 깨진다는 것은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를 보자고요. 앞으로. 지금 이 사주는 인성운이 매우 강하고요.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들어오는 대운이 현재 나이가 44살이고요. 신미대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경호대운이 시작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경호대운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목기운이 기신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목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지가 충을 받는 유금도 안 들어오고요. 개수도 안 들어옵니다. 15살서부터 24살까지 계유대운은 이 여자분이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45세서부터 54세까지 경호대운은 비교적 괜찮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45세 이후로 말년까지의 운을 보면은요. 운의 흐름이 금기운, 화기운, 토기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가 보통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기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화기운도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고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경금도 그렇게 구성이 맞지는 않지만 이 경호대운 자체가 그렇게 나쁜 대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흘러가는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이전보다는 앞으로의 운이 이 여자분에게 더 좋은 대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남자분이 비경겁제가 대단히 강하죠. 5개나 됩니다. 사주를 딱 보더라도 사주의 오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목기운과 화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토기운이 5개,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2개입니다. 이렇게 목기운과 화기운은 전혀 없으면서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적극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적극성이나 능동적인 면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막상 이렇게 사귀어보면 깊게 사귀어보면 참 괜찮은 사람인데요. 처음에 이제 사귀기가 어렵죠. 이런 분들은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사람들한테 말을 건다거나 뭐 이렇게 그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유연한 행동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정부터 좀 그 어두운 경우가 많아요. 밝게 웃는 스타일이 아니라 표정이 좀 굳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시면은요, 제가 비경겁제가 강한 사람들은 그 이성관계를, 부부관계를 좀 의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특히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런데요, 이것이 재성운을 극하기 때문이에요. 이 비경겁제가 강하면 사람이 자존심이나 고집도 세고, 그리고 이게 토기운이 수기운을 극하니까, 재성운을 극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결혼을 아예 안 하고 노총각 노처녀로 살던가 아니면 이혼하든가 이렇게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해수가 2개가 똑같은 해수가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죠? 여자가 나란히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제라고 적혀 있잖아요. 정제라는 것은 본부인을 나타내는데 부인이 나란히 2명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지하고 월지에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월지하고 연지에 똑같이 있는 것도 그렇고 일주에 나란히 2개가 붙어 있으면 일부용사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이 이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2분이 자녀가 이제 엄마 따라서 다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자녀들을 볼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운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엄마 따라서 외국으로 갔으면 나중에 결혼할 때나 한번 연락이 올까 말까 한 것이고, 앞으로 자식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목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목기운에 해당이 되는데 관성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장간에는 있죠. 지장간에는 다 들어있어요. 을목, 을목, 목, 간목, 간목 다 들어있는데 사주 원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월지 포함해서 2개나 되잖아요. 그 월지 포함해서 2개나 되는 게 이제 수기운이고, 이 수기운이 화기운을 극하죠. 화기운을 극하는데 이 화기운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인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죠. 화기운도 세력이 약하다고 봐야죠. 지금 여기에는 정화가 하나 있고요. 정화 하나 있는 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수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나 되니까 화기운을 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화기운이 별로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외롭다고 봐야죠. 이렇게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이요. 없는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운을 잘 보셔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67세 이후로는 대운에서도 화기운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노인이 됐을 때 상당히 외로운 사주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처를 하셔야죠. 이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신경을 써갖고 대처를 하면 사주대로 안 살 수 있어요. 신경 써서 대처를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재혼하는 게 낫죠. 나이 들어서 외로우니까. 인성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67세 이후엔 안 들어오니까 그 재혼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2분의 궁합을 한번 볼까요? 궁합 보기 전에 이분의 대운을 보면
이분이 지금 47세인데 올해부터 갑오대운이란 말이에요. 이 사주에는 목기운과 화기운이 하나도 없죠. 근데 목기운과 화기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이 괜찮습니다. 계사대운도 그렇고요. 흘러가는 대운이 용신대운으로 잘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궁합을 한번 보세요. 남자분은 기미일주고 여자분은 정묘일주예요. 서로 충하는 게 없죠. 그리고 잘 보세요. 이분은 목기운과 화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분이 목기운이 4개나 되죠. 그리고 화기운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목화토금수 오행을 다 갖추고 있어요. 목기운이 좀 강하긴 하지만 그런데 토기운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토기운이 4개나 돼요. 그리고 월지에 수기운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도 수기운이 강하고 중요한 건 여자분이 목기운이 강해서 남자분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을 봤을 때에는 궁합이 잘 맞죠. 두 분이 앞으로의 대운도 좋으면서 궁합도 잘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보세요. 올해가 정유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운이 안 좋죠. 올해운이 여자분은 안 좋아요. 그리고 2009년도 내후년에 결혼하자고 했다고 하니까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 봤을 때 두 분 다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만세력, 이 1년 후는 이 여자분 기준으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이제 내년에 경호대운이 되고 그 기해년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맞춰봤을 때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궁합도 아주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그 궁합이 잘 맞는 분의 사주를 그 궁합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40대 남녀의 궁합을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이 모두 재혼하시는 입장인데요. 궁합도 잘 맞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좋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